수의 한국식의 215번은 음악은 시간의 파이프라인 최호기 시인의 머리에 고가 철도를 쓰고라는 시집에 내가 8편을 읽고 있는데 그중에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시입니다. 이게 지금 한 편이라고 보이는데 3편이 아니라 이거 지상은 이거는 생각보다 한 편보다 더 많은 여러 편입니다. 음악은 시간의 파이프라인 우선 쭉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은 시간의 파이프라인.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친구가 말한다. 연주할 때 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속생각. 시간은 음악의 파이프라인. 그렇지. 중력이 시공간을 만들어내니까. 음악은 3차원에서 탄생하지만 나타나자마자 사라진다. 근데 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건너간다. 음악은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유령적 존재다. 운전 중인 친구의 옆 얼굴을 본다. 그가 기타줄을 퉁겨 음이 터질 때 그는 비인간적 음악의 블랙홀 속에서 다차원적 객체인 음의 대테서렉트 속에서 자신을 뭉개어 닿지 않는 어른거림에 합류한다. 시간 내의 특정 지점에서 폭발하며 나타나 들렸다가 금세 시간 속으로 흩어진다. 친구도 음악도 나도 사라진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서로에게 유령적 존재로 스며든다. 검고 투명한 개울이 꿀대궁과 빛나는 노량 수선화를 비추어 운반하지 않고 은색 케이스 속의 기타처럼 우리는 능동과 수동 사이에서 꿈틀한다. 인간적 비인간적 유형이 음악의 물방울에 담겨 이리저리 불결친다. 이 음악은 시간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요. 이 그 이 최호기 시인의 시집 어, 머리에 고가 철도를 쓰고 라는 시집의 제2부가 연습곡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연습곡의 마지막 연습곡 제2부의 마지막 그 시예요. 연습곡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에뛰드 그러니까 이게 연습곡이죠 이게 연습곡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페란다 소로의 악보인데 거기서 소로의 연습곡 중에서 그게 이제 그 보통 이게 연습곡들은 뭐 피아노 연습곡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기타리스트니까 이 기타가 이제 그 연습곡을 기타화한 거죠. 그래서 넘버 1과 22 그 순서대로는 안 돼 있지만 거의 20개가 다 몇 7번인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빼놓고는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성우가 친구인 이성우가 연습곡 중에서 20개를 간추려서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어느 추운 겨울밤 기타리스트 이성우가 콘크리트 벽으로 방음을 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페르난도 소로의 유해를 기타로 집도해 죽은 음들을 한 곡 한 곡 끄집어내 되살리는 작업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옆에서 시인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재욱이 시인이 친구가 음악이 타오르며 주위와 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 시들은 그 고독한 작업의 공명이다. 그러니까 그 시들이 쭉 고독한 작업을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시집은 앞에가 작은 시작으로 시작하고 끝에가 이 음악의 시간의 파이프라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와 한 이 작업을 이 시집에 어, 2부로 담아서 그러니까 21편인가 그렇게 실려 있는데 앞은 작은 시작이고 뒤는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결론 부분을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보면 그래서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친구가 말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론이죠. 연주할 때 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연주할 때요. 그 연주할 때 그거는 짐작은 되죠. 그 예를 들면 그 이게 이제 굉장한 도사여야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울리는 음이 매번 똑같은 음을 울린다고 칠 때도 그 중력의 힘이 약하고 강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미묘한 걸 느끼는 거죠. 그게 클래식 기타리스트들의 특징이겠죠. 진짜 예술이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는 속생각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최우기 시인의 속생각이죠.
아, 음악이 왜 그렇게 되냐면 시간이 음악의 파이프라인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그렇지 중력이 시공간을 만들어내니까 요거는 이제 속마음이고 요거는 겉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 기타리스트 친구가 아, 연주할 때 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최욱이 시인이 속으로는 시간은 음악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딱 떠올린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거의 숨곡 하는 동안에 계속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었겠죠. 그 말하는 순간 요 말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친구한테는 그렇지 중력이 시공간을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중력이 시공간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 뭔가를 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어른거리다 희미하게 유령으로라는 시에 이 시하고 짝을 지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나는 뭐라고 중간에 한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음악이 나왔는데 음악만이 중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에게와 속절없이 떠다닌다. 그치?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의 파이프라인에 간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는 내가 앞에서 다른 거 하면서 했는데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에 특히 이 오기절이 굉장히 흥미로운 규절인데 중력이 시공간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뉴턴 근대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이 고정되어 있는 음, 음,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을 하나 예를 들면 가속도의 법칙을 예를 들면 물질이 그지? 물질을 야구 같은 거 던졌을 때 힘을 주어 던졌을 때 가속도가 생긴다. 생긴다는 수학적 공식, 등식이죠. 등식, 코로 붙인 거. 등식을 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이게 가능하려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공간이 뭐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아야 한다는. 즉 평행선은 두 개의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공리를 기반으로 하는 유클리드 기하 바탕하고 있다는. 왜 내가 이런 물리 공부를 하냐면 나 물리 잘못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중력이 시공간을 만들어내니까 이때 시공간이라는 단어가요. 스페이스 타임이에요. 스페이스 하이픈 타임이에요. 이런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것으로 비유클리트 기하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즉 타임머신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고 그렇지? 이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죠? 근데 말이 돼요. 왜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 있다는 사실의 발견은 어? 이런 공간의 그 뭐랄까 중력에 의한 영향성을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돼요? 같이 어울려 들어간다는 거. 시간과 공간 개념이 차원이
같이 영향을 주고 받는 어, 상황이 되니까 시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 내가 왜 길게 설명인지 알겠죠? 여기서 그렇게 말해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중력이 시공간을 만들어내니까가 이 말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뉴턴 물리학이 근데 실험 기계 과학의 기초였는데 이게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된 양자 물리학에 의해 음?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대적인 사고 체계는 이제 낡아버렸다는 것을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만 탈근대적인 인식 세계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야. 그지? 과학에서 그러니까 음, 양자 물리학에서는 전개되고 있지만 어디까지 전개됐어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고. 그지? 양자 컴퓨터를 생산한다는 등 응? 하여간 과학적으로 음, 전개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대적인 인식 체계가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음악이나 미술 등 비언어 예술에서 어? 선구적으로 모색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고 모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욱이 시인이 친구인 음악인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치는 연주하는 거를 참여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최욱이 시인이 친구랑 침심해서 친구가 좋아서 이 시를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그지? 근데 친구도 그 하는 동안에 뭐라 그랬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연주할 때 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기타리스트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은 음악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시간이 음악의 파이프라인이다. 왜 그래요? 시간이 그게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시간은 음악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중력에 의해서 바뀌는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설명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음악은 3차원. 3차원은 3차원은 뭐예요? 점, 그다음 면, 공간이죠. 그지? 3차원은 선, 아, 점, 선, 면. 그지? 이게 3차원이죠. 1차원의 점, 2차원의 선, 3차원의 공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 개념을 설명하는 공간 개념의 차원. 그지? 이게 1차원 지상 3차원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은 3차원에서 탄생하지만 공간에서 탄생해서 우리가 보이죠. 그렇지만 나타나자마자 사라진다. 뭐가 들어가요? 시간. 그지? 시간이란 4차원이 작동을 하니까. 그지? 그래서 뭐 그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그런 개념을 잘 몰라도 우리가 어,
뉴턴 물리학만 갖고 되지는 않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양자역 물리학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건너가는 거죠. 나타나자마자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라진다는 거는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차원에 걸쳐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없이 나타나자마자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은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유령적 존재다. 그래서 음악이 이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이 응? 근데 인식 패러다임을 축의 성구 활동인 건 뭐지? 이런 응? 다차원적 현상을 응? 그지? 근대 물리학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현상, 그지? 근대 과학에서, 그지? 과학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근대 담론이죠. 그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다차원적 현상을 경험하고 분석하니까 현상을 경험하고 분석하는 도구가 되니까, 그지? 경험하고 경험하고 분석하는 주요 도구가 되니까. 응? 무슨 분석을 했어요? 주요 도구가 뭐예요? 여기서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유령적 존재다. 그 말이 또 중요해요. 왜 유령적 존재냐면 유령이라는 게 고스트죠. 고스트 유령. 그죠? 유령 개념이 왜 나오냐면 고스트라는 것은 응? 고스트라는 거는 햄릿에 나오죠. 햄릿의 고스트 제일 유명한 고스트가 햄릿이죠. 햄릿의 아버지죠. 햄릿의 아버지처럼 음, 유령은 예를 들면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치? 그 햄릿한테 아버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삼촌한테 독살당했다. 당했으니 뭐라 그래요? 복수를 해달라고 햄릿에게 요구하는 게 이 셰익스피어의 핵심 사건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유령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응? 유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응?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유령이 요구하는 왕의 죽음에 대한 복수 행위는 왕의 죽음에 대한 복수 행위는 중세 왕정이 계속 된다는 전제를 해야 하는데 햄릿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햄릿이 햄릿이 전제를 해야 하는데 음? 햄릿은 어, 호레이셔와 대학에서 공부하다 온 상태. 일단 대학이 뭐냐면 근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근대법은 복수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악순환, 응? 피해 복수는 그지? 악순환, 그지? 그 사회를 안정시키지 않는 불안전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니까 근대법은
정부에 의한 근대 정부에 의한 정부의 법에 의한 처벌, 즉 대신하는 복수, 정당한 공정한 복수를 약속함으로써, 어? 그지? 약속함으로써 근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햄릿은 time is out of joint. 나는 독백. 그러니까 데리다가 마르크스의 요령들에서 설명했던 어, 이음매가 벗어나 있는 시간이 그지? 시간의 인매가 벗어나 있다. 그 이음매가 어긋나 있다는 고백. 이 중요한데 나는 독백이 중요한 거는 햄릿인 햄릿의 근대적인 정신. 이게 이제 미래의 세상인데 그걸 아는데 햄릿이 그지? 근대적인 미래의 세상을 아는데 유령 아버지의 복수 요구는 중세 과거로의 어, 뭐예요 이거 아, 시대에 안 맞는 거죠. 시대 발전에 어긋나는 어긋나는 무의미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다니. 그래서 햄릿이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가 그 오피리아와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러 나선 레어투스와 중세적인 결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마지막 5장에서 마지막 5장에서 행동에 나서게 되는 그리고 그 행동이 운명의 장난에서 모두 죽게 되지만 행동을 위해서 맨 처음부터 못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왜 요즘을 그렇게 오래 길게 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왜 음악은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유령적 존재인가라는 게 문제란 말이죠. 유령적 존재가 뭐냐는 거야. 유령적 존재. 왜 이 질문을 길게 대답을 할 수가 없냐면 요 말 때문에 그래요. 운전 중인 친구의 여벌구를 본다. 운전 중인 친구의 여벌구를 보는데 그 여벌구에서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근대적인 작업을 하는 음악가 친구 에게서 모두 보는 거예요. 여러 차원에 걸쳐져 있는 유령적 존재. 음악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응? 여러 차원에 걸쳐져 있는 걸쳐져 있는 유령적 존재인 음악의 응? 구현을 본다. 응? 그 유령적 존재가 음악이 왜 유령적 존재이고 왜 친구를 얼굴을 보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 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령이라는 말 자체가 데리다가 썼듯이 음, 근대 자아, 근대 시대의 자아 개념에는 에서는 배제되어 있던
가상이 어, 유령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독립 주체성을 가진 어? 정체성의 근대 자아에게 어? 이게 독립 주체성을 딱 갖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지. 이게 근대적인 자아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에게 이런 자아 개념은 음, 근대 사회의 핵심 기반인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비밀 투표의 경우 투표권을 가진 개인이 그지?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을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그지? 작동을 하는데 이 개인이 자기 스스로 독립주의성을 가진 정체성을 없다면 그지? 응? 행동자로서 행동자라는 게 뭐냐면 윤리 도덕적 행위에 책임을 지는 행동자로서 행동하지 못하면 대의민주주의는 어, 믿을 수 없게 되고 그게 지금 전 세계의 응? 대중 독재, 우중 정치가 활개를 피는 이유가 된다는 되는데 그지? 유령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근대 자아의 응? 독립 주체적인 적인 정체성에 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응? 유령적 존재 응? 라는 개념이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의 개인이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음, 살아갈 수 있다는 응? 근대적인 이게 서양의 서구의 근대적인 자아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관계 중심의 동양적 자아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개인이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음? 어우러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관점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유령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짐작한 사람 있을 까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는 것이 뭐예요? 과거의 나 또는 다른 사람, 아버지 등과 연결돼요. 응? 결합돼요.
결합돼요. 그지? 응?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근대적인 게 아니죠. 그죠? 이는 근대적인 자아관에 대한 비판이며 초벌 작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음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유령적 존재다. 그지? 그거는 위에서 설명을 좀 했잖아. 뭘 설명했어요? 3차원에서 탄생하지만 3차원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물체로. 응? 어떤 물체로 고정되는 게 나타나면서 사라진다는 거야. 왜? 시간이 있잖아. 음악은 시간의, 멜로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다는 거야. 그거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무르 간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은 여러 차원에 걸친 유령적 존재고, 이 음악 작업은 그러니까 근대적인 서구의 근대적인 자아관을 넘어서는 탈근대적인 어떤 그런 존재관을 찾을 수가 찾아가는 어떤 그 주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이제 이 친구 음악 클래식 기타리스트 친구의 작업을 정리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가 기타 줄을 그러니까 옆에 여벌구를 보는 거죠. 그 여벌구리 지금 운전 중인 친구, 운전 중에 버스 그 같이 차를 타고 가나 봐요. 그 운전 중인 친구 여벌 보는 거는 그 이 여벌굴은 지금 보는 현재 여벌굴이지만 사실은 뭘 보는 거야? 동시에 클래식 아마 이게 헤어진 마지막 작업을 하고 나서일지도 몰라요. 기타리스트였던 친구, 그러니까 유령적 존재의 친구를 동시에 본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동시에 볼 줄 알아야 기타리스트의 작업 또 공감할 수 있었겠죠. 시인도 이걸 못 보면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그 차원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음악을 본 얘기를 해요. 그가 기타 줄을 등겨 음이 터질 때 그는 비인간 음악의 블랙홀 속에서 비인간 음악의 블랙홀 이건 뭐예요? 생각나죠? 이게 뭐냐면 앞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 이게 탈근대 제기죠. 누구한테? 최욱이 시인한테. 그죠? 그거, 자기의 시인의 말에서 딱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이 탈근대 세계인데, 음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인간 음악의 블랙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다차원 객체. 한 차원이 아닌 거죠. 아까 다차원 봤죠? 3차원, 4차원 더 넘어가는 것 같죠? 그 객체의 음의 테서렉트. 테서렉트라는 거는 영어 그냥 쓴 거예요. 테세렉트, 테세렉트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사각형 정면 육면체를 말해요. 그 무슨 소리냐면 음이 이렇게 음이라는 게 음표죠. 그러니까 네모칸에다가 그리는 거죠. 네모칸에다. 그죠? 네모칸에다 음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이 보이는 거예요. 속에서 그건 이제 근대적이죠. 그러니까 근대 음악 표기법이죠. 여기까지는 근대음악 표기법인데 사실은 근대음악 표기법에 머무르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걸 초월하죠. 그걸 포함하지만 초월하죠. 포월하죠. 어떻게 포월하냐면 자신을 뭉개요. 닿지 않은 어른거림에 합류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기타리스트 친구 시인이 이성우가 그냥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지? 자신의 그 뭔가 영혼이 뭐 정신이 들어가서 닿지 않는 어른거림이죠. 그죠? 뭐라고 딱 규정할 수 있는 공간에 딱 교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음, 그런 거가 아니라 리듬이니까. 그래서 시간 내 특정 지점에서 폭발하면 나타나 들렸다가 금세 시간 속에 흩어진다는. 요게 이제 기타리스트가 연주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결론으로 친구도 음악도 나도 사라진다. 이 사라짐 속에서 그러니까 친구도
그러니까 이게 근대적 정체성의 응? 인간, 어? 음악의 그지? 그거는 이제 공간적으로 물체처럼 고정된다고 생각했던 응? 근대적 정체성의 인간들과 음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과 음악이 친구나 나라는 인간들과 음악이 응? 이 흐름 그죠? 다차원의 흐름 속에서 응? 유령적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바로 음악의 본질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할근대적 세계관을 모색하는 최욱이 시인의 응? 레이다의 포착된 요게 결론이에요. 친구도 음악도 나도 사실인다.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하냐면 시인이 돼서 이제 사라진 이 사라진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라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서로에게 유령적 존재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령적 존재로 스며든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대 자아의 개별성, 개별적 존재성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서구의 근대자의 개별 존재가 아니라 동양의 관계적 존재성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최우기 씨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최우기 씨는 최우기, 최우기 씨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인간 존재와의 공존, 이 세계관, 예언하고 있다는, 그치? 그래서 여기 우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왜 내가 이렇게 썼냐면, 이 우리가 그 친구와 나와, 음악이, 그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런 존재로 스며든다는 것을 시인이 확실히 깨닫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음악도 포함된 거죠. 음악이 중요해요. 음악의 힘으로 알게 된 거니까 음악을 빼고 뭐 우리 개인 인간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 있냐면 인간 중심주의적인 설명을 더 이상 더는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죠. 그죠? 이때 우리는 친구와 나만 아니에요. 음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검고 투명한 개울이 풀대군과 빛나는 노랑 수선화를 비추어 운반하지 않고 어? 비추어 운반하는 거는 투명한 개울과 그 개울에 비친 이미지라는 어?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 이것도 그러니까 이때 주체와 객체는 개울이 주체고 개울이란 주체와 비친 이미지가 된 현대 공간오랑 수선하죠. 그 기분법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고 음, 음?
그래서 그 보통 우리는 대울이 있고 그 위에 풀대궁이나 빛나는 노랑수소가 거기서 비치면 두 개가 그 연결 그 이미지가 거기로 운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은색 케이스 속에 기타가 있는 거야. 친구가 은색 케이스에 기타를 넣고 다니겠죠. 근데 그게 우리는 능동과 수동사에서 꿈틀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음악은 지금 있으니까 속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저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기타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능동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왜 꿈틀한다고 얘기했냐면 이 비인간적 유령이 그죠? 유령이 인간적일 수도 있고 비인간적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아까 봤죠? 그게 음악의 물방울에 담겨 이리저리 물결친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 굉장히 좋은 시죠. 근데 내가 이 시라고 참고자료 사를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시에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시집의 사부분. 그러니까 이 시집은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중요한 부분이 음악과 미술에 관한 거예요. 마지막 4부는요 네 번 접은 풍경이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또 화가 이상남의 작품을 메티에르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그림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상남은 이걸 뭐 찾아보세요. 이렇게 쭉 눈으로 보시고 지나가는데 공항의 로비에 경기도 미술관 로비에 설치된 게 풍경의 알고리즘이라는 거고 또 폴란드 공항에 대형 벽화가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시제 182쪽에요. 아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상남의 작품 제목인데 바로 이 제목을 그대로 시로 써서 랜드스케이프 알고리즘, 풍경의 알고리즘, 그다음에 네 번 접은 풍경은 그다음에 아커스 스페로이드 아치구름과 구름 회전 타원체 이게 작품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상남은 말한다고 쭉 써 있어요. 나는 내 작품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만들어낸다. 중요한 건 그려내고 지워버린다는 것, 그리고 갈아내고, 그러면 또 드러나고, 마치 기억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걸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기억이나 알고 있던 걸 우리가 지우고 시작하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기본에 있던 그 근대적인 사고를 지우고 다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추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구체적인 거냐면, 그래서 다 조직화되어 있고 구조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탈근된 시스템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계다라는 그 시하고 거의 만나죠. 그래서 이 이상남의 그림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 표기 시인이. 그래서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는데 겹치고 중첩돼서 그렇게 보일 따름이고 보면 우리 뇌나 얼굴이 로켓이나 컴퓨터 내부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다 조직화해도 구조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이상남의 그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이상남의 그림을 보면 이 시를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이고 이 시인의 말이에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지금의 눈앞에 시의 현전이 사물의 움직이거나 행동 그 자체거나 바로 이 순간의 직접 체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풍경의 알고리즘 그림 이거예요. 응? 경기도 국립미술관에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이게 네 번째 본 풍경이에요. 두 개는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그중에 한 시 구절이 되게 중요해서 요거를 인용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집의 제목이 나오는 구절인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코스 스페로이드라는 시의 일부분이에요. 그요. 너는 내 몸에서 나보다 오래 살겠지. 이건 짐작이 되시죠? 왜냐하면 너는 비인간 객체니까. 비인간 객체는 인간 보다. 이때 비인간 객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내 몸 안에 그랬으니까 이거는 비인간 객체 중에서 특히 뭐예요? 특히 음, 영혼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보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보다 오래 살겠지.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이걸 뭘로 설명한 거냐면 인간으로 설명했는데 이때 너를 단 조심할 거는 이때 너는 나는 그 인간 중심으로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어?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해석하자면. 근데 사실은 이때 너는 어? 비인간 객체니까 객체 말하는 게 틀림없죠? 객체니까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이므로 모든 될 수 있는 존재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딱 말해요. 뭐라고? 머리에 곡과 철도를 쓰고. 이게 제목이죠. 이 시집에.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기억하겠지. 왜냐면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기억한다는 거는 기차와 어, 연관돼 있는 어, 관련이 있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비인간 객체끼리의 음, 비인간 객체끼리의 음, 관계, 형성, 경험이 있지. 스스로 집약되니까. 그죠? 그죠? 자기네들끼리 서로 그래.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인간 객체끼리의 관계 형성 경험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기억하는 거는 고가철도를 써내겠죠. 고가철도 영화, 꼭 만화 영화 같죠? 무슨 영화 같아요, 그죠? 하여튼 고가철도를 쓴 로봇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얘 로봇 같아. 내가 로봇이라 했지만 괴물이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그거를 내 독자가 그렇게 할 줄 알고 딱 말해요. 인간이 비인간을 괴물로 보듯 비인간은 인간을 괴물로 본다는 거야. 그지? 머리에 고깔철도를 쓰고 어, 괴물 같은 로봇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응? 그지? 이건 오해가 착각이고 응?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의 과거에서 나온 응? 실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머리에 고깔철도를 쓰고 그러면 이 로봇 같네. 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인 거죠. 멋진 지구가 바로 곁에 있으니 가보자. 멋진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죠. 그 멋진 지구가 바로 곁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지구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갤럭시 S23의 지구이기도 하고 널미역의 지구. 널미역은 아까 그림 내가 보여드렸죠. 이거 널미역의 지구란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비자나무의 지구고 그다음에 도루의 지구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구. 여기는 뭐냐면 인간의 지구만이 아니라 그래서 멋진 지구가 되는데 그죠? 인간의 지구만이라면 멋진 지구라고 말하기 곤란한데 인간의 지구만이 아니라 어? 다른 지구들도 쭉 있는 거야. 그렇죠? 비자나무의 지구도 있고 돌의 지구도 있고 널미역의 지구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 자기를 모든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여타의 것들과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인간 중심주의가 여기 나와요. 우주에 셀 수 없는 무한한 것들만큼 다양한 중심주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자나무의 지구, 비자나무가 중심이잖아. 비자나무는. 그치? 근데 그게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우주에 무정한 것은 없다. 모든 불멸하는 것들 중 다정이 불멸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독립 주체성, 정체성이 아니라, 그지? 내가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설명한다면요.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비인간객체로 설명하는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면 인간의 관계성, 관계적 정체성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면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그 관계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독립 주체성을 가지고 혼자 잘났다면
잘났다면 어때? 이게 헐리우드 영화들 중에 특징이죠. 뭐예요? 다 무정. 그지? 무정. 성의 없겠죠. 할 수밖에. 쿨할 수밖에. 쿨하다 그러죠, 우리. 쿨하다는 게 좋은 말로 들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무정하니까. 할 수밖에. 한 게 좋을 텐데. 응? 만약 관계가 전부라면, 그지? 그 관계가 전부라면 뭐야? 다정. 그지? 다정함이 모든 밖에. 그죠? 나는 그래서 다정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팔근대 시대의 핵심 사상은 다정함이에요. 나는 팔근대 시대의 핵심 사상을 저는 다정함이라고 있잖아요. 음, 그치? 왜냐하면 이 양자역학에서 어? 물체는 존재하지 않고 뭐만 남아? 관계만 남는다는 것이 이 입증됐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됐어요. 그러니까 다정이 불멸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는 내 몸 안에서 이때 너는 누구야 그러니까 이때 너는 누구냐면 다정함이. 내가 비인간객체 그러니까 최호기 시인이 비인간객체와 이라고 객체라고 정의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다정함이라고 어, 이름 부를 수 있는데 너 다정함만이 영원히 우주에 남을 것이다. 이 다정함을 말로 하자면 예수의 사랑이고 석가모니 기초의 자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래서 바탕을 들여다보면 사랑과 자비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몸 안에 우리보다 오래 살 그곳이 그곳이라고 썼죠. 그곳. 너라고 말하는 게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정함이라는 정동이죠. 그래서 다정함을 내가 정동이라고 부르는데 정동은 뭐냐면 영성과 그지? 밝은데 정동은 영성과 영성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고 이 정동의 근간에는 전부 다정함이 있고 그리고 이 다정함에 대해서 나만 아니라 그 시집 해설을 쓴 김나영 평론가가 이 지나간 다음에 쓰이는 언어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시집 해설, 시집 뒤에 붙은 해설의 핵심이에요. 우주에 무정한 것은 없다. 모든 불면하는 것들 중 다정이 불면한다. 너는 내 몸 안에서 우리보다 오래 살 거고. 너는 인간도 비인간도 아닌 모든 존재에 대자는 다정함 같은 것이다. 그죠? 나랑 해석이 똑같죠? 그리고 이 다정은 어디? 관계를 통해서 발생한다. 나하고 너라는 개별적 존재가, 그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인내심과 통찰을 갖고 있대도 단독으로는 발휘하지 못하며 근대적인 자아죠. 그런 뜻이죠. 갑자기 나너가 나와서 근대적인 자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여타 것들과 접촉할 때 이것과 저것이 만나고 통하면서 일종의 화학작용을 일으킬 때
마침내 나와 너가 뒤집혀 몸을 바꾸고 더 이상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 다정이 생겨난다. 그죠? 몸만 남을 때, 관계만 남을 때. 그죠? 최호기 씨는 다정이라는 명명어 하나로 하나 이상의 무엇을 연결하고 그 접촉에서 발생하는 고유와 힘을 말해보려고 한다. 이게 최호기의 시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다정은 흔히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쓰이지만 사전적인 의미상 무정의 반대말로서 온갖 종류의 다양한 감정을 아우른다. 온갖 종류의 다정한 감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양성의 세계와 연결된 밝은 그런 뜻이죠. 탈의된 정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성과 연결돼 있어요. 감정의 있음, 뭐 어떻게 했냐면 탈근대적으로 있음이죠. 을 지시하는 말이다. 단독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런 감정 없이 무정이죠. 존재하는 말과 같은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와 같은 존재 방식은 근데 거의 불가능한 거죠. 혼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최욱이 씨의 관점을 빌려 말한다면 인간의 고독은 기계에서 떨어져 나간 기계가 아니라 기계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럼에도 기계를 멈출 수 없는 알고 보니 자신이 세계에 불필요한 불품이었을 뿐이라는 자각이다. 그걸 넘어서는 건데 여기서는 내하고 의견이 좀 다르죠. 네. 처음부터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음악은 시간의 파이프라인 채우기.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친구가 말한다. 연주할 때 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속생각. 시간은 음악의 파이프라인. 그렇지. 중력이 시공간을 만들어내니까. 음악은 3차원에서 탄생하지만 나타나자마자 없어진다. 그런데 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건너간다. 음악은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유령적 존재다. 운전 중인 친구의 야벌구를 본다. 그가 기타 줄을 퉁겨 음이 터질 때 그는 비인간적 음악의 블랙홀 속에서 다차원적 객체인 음의 테서렉트 속에서 자신을 뭉개어 닿지 않는 어른거림에 합류한다. 시간 내의 특정 지점에서 폭발하며 나타나 들렸다가 금세 시간 속에 흩어진다. 친구도 음악도 나도 사라진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서로에게 유령적 존재로 스며든다. 검고 투명한 개울이 풀 대군과 빛나는 노랑 수선화를 비추어 운반하지 않고 은색 케이스 속의 기타처럼 우리는 능동과 수동 사이에서 꿈틀한다. 인간적, 비인간적 유령이 음악의 물방울에 담겨 이리저리 물결친다.